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골프 얘기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에비앙 챔피언십, LPGA 메이저 대회죠.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가 프로암을 좋은 기회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프로암을 한번 경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랑 같이 라운딩 했냐면 여기 써 있는 이게 같이 제가 라운딩 할 때 썼던 모자고 이 최운정 선수랑 같이 라운딩을 했어요. 최운정 선수가 사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US 오픈에서 얼마 전에 홀인원도 했어요. 그리고 랭킹이 한 8등에서 9등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제가 그 프로암 경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LPGA 현역 프로 선수랑 같이 라운딩 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1등을 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뭐 잘한 건 아니고 그때 프로암 경기에 같이 참여했던 친구가 사실 정말로 골프를 잘 치는 선수고, 그 다음에 최운정 선수가 워낙에 플레이를 잘해서 그래서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의 어떤 골프장에서 LPGA 메이저 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프로암 대회에서 1등을 한 경험은 정말로 좀 오랫동안 기억될 그런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요.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에비앙은 이제 메이저 대회고 대회 상금도 상당히 많죠. 400만 불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 대회 중에는 상당히 큰 대회고, 대회를 주최하는 곳은 잘 아시는 에비앙 단원그룹에서 개최를 하는데 좀 신기했던 게, 메이저 대회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선수들은 사실 거의 다 나왔어요. 실제로 뭐 박인비 선수라든지 뭐 박상현 선수라든지 실제로 다 봤고, 네,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게 국내 프로암과 이 해외 프로암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프로암은 이 유수의 선수들이 나오고 이 유수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프로암 대회를 다 나가요. 그리고 그 선수랑 같이 라운딩 하는 걸 주는 거를 스폰서십한테 주는 어떤 혜택? 베네핏으로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사실 힘들게 프랑스까지 갔는데 사실 참가 선수가 적은 거예요. 그렇게 사실 이름을 들어본 선수들도 많이 없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많이 없었고, 그 이유가 사실 좀 의아했는데, 제가 당시에 대회하기 전, 그 다음에 대회하기 후 이렇게 만찬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단원그룹 대회 주최자죠, 단원그룹의 회장님과 임원진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선수가 적죠? 했더니 이 회장님이 정말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뭐냐면, 의무적으로 참석하라고 하지 않았다. 선수들한테 참석하고 싶은 선수만 참석하라고 했다. 대회 전날 몸풀기식으로 라운딩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뭐 갖고 싶거나 그런 선수들만 라운딩을 해라. 이게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대회 주최 측은 스폰서십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혜택 중에 가장 큰 게 이 프로암 티켓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줘도 좋으니 선수들이 참여하겠다는 사람만 받아가지고 그 선수들하고만 팀을 꾸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놀라웠어요. 좀 창피해지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로, 만찬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선수들이 거의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선수들이 없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회장님 또 말씀하시는 게, 이 만찬에 참석하는 것도 선수들한테 재량권을 줬다. 하고 싶은 사람은 참석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참석 안 해도 된다. 사실 참석하고 싶은 선수는 없겠죠? 대회가 코앞인데 거기서 체력 낭비하고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아마도 한국에서 이런 LPGA 대회가 열리고 프로암 경기가 했다면 거의 전원 참석을 명령했을 거예요. 그쪽에서, 대회 주최 측에서. 왜? 흥행을 해야 되고 스폰서들한테도 이런 어떤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단원그룹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 건데, 에비앙이 하나의 계열사고 엄청난 회사예요. 사실 정말 큰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우리 모두한테 또 마이크를 잡고 따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선수들한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체육인, 진정한 골퍼가 아닐까. 진짜 멋있었어요.
저희가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막 비행기 바꿔서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도 그게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대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원정 선수와 함께 라운딩을 했어요. 흔치 않은 기회죠. 당장 오늘 이 선수와 라운딩을 하고 내일부터는 LPGA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필드의 상황은 아주 극악한 상황이에요. 일단 그린, 그냥 이런 마룻바닥에서 공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 유리 위에서 공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미끄러져 나가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딱 나와서 그 바로 앞에 이제 퍼팅 그린이 이제 호텔 앞에 있어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 와, 이건 어마어마해요, 진짜. 뭐 페어웨이 뭐 다른 상태 말할 것도 없고요. 와, 이런 데서 대회를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 선수들이. 우리가 맨날 이렇게 뭐 주말 골퍼들이 가가지고 뭐 필드 상태가 어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준에서 진짜 대머리 깎아놓은 것 같은 그린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이 선수들 내는 성적이 장난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같이 18홀 라운딩 하면서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 최은정 선수의 경기를 이제 같은 동반자였으니까 상당히 예민하게 좀 지켜봤어요. 첫 번째가 궁금했던 게 멘탈이에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말 궁금해요. 우리 막 못 치기도 하고 잘 치기도 하고 막 멘탈 왔다 갔다 하고 멘탈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막 난리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최원정 선수가 라운딩 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뭐 다른 선수들을 하는 것도 봤고요. 근데 멘탈을 잡는 방법이 거의 루틴이 로봇이에요. 예를 들어 채가 준비를 하고 쭉 떨어지죠. 그러면 최원정 선수의 루틴은 뭐냐면 채가 이렇게 떨어져요. 하나, 둘, 셋. 그럼 스윙 들어가요. 18월 동안 드라이버든 우드든 아이언이든 웨지든 퍼터든 뭐든 그 루틴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옆에서 뭐 소리가 나, 차 소리가 나,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 그 루틴은 변함이 없어요. 제 느낌이 아마 번개가 쳐도 그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퍼팅도 똑같아요. 퍼팅도 채를 이렇게 해서 쫙 내려놔요. 하나, 둘, 셋, 스윙. 그게 아마 이제 골프 잘 치는 분들 얼마나 제가 어려운 거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거를 모든 18월 동안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더라.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 내가 힘들겠어요. 그 경기 할 때도 이제 그 전에 다른 나라에서 경기하고 또 여기 프랑스에서 경기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야 되고 이런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정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했더니 최은정 선수가 제 인생에서 잊어먹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데 여기저기 투어를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주말 골퍼들도 치면서 막 욕하고 막 안 좋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은정 선수 그래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좋은 골프장에서 계속 라운딩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골프 치는 과정이 너무나 좋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플레이를 했는지, 저 또한 그러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 연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투어를 뛰는 선수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죠. 사실 실전 곧 연습인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걸 하나 봤어요. 프로암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본인 퍼팅이 끝나고 나면은 어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린 바깥쪽으로. 근데 최원정 선수는 항상 아버님이 캐디 역할도 해주시고 같이 이제 동반자 역할도 해주시고 이렇게 어떤 메이저 역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 경기할 때도 아버님이 같이 이렇게 가셨는데, 그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요. 저도 그때 최은정 선수한테 배우고서 항상 필드를 나갈 때마다 하는 방법인데, 내 퍼팅이 끝났을 때, 나의 경기가 끝났을 때 막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최은정 선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퍼터 케이스 있죠? 퍼터 케이스를 이렇게 쑥 던져줘요. 그러면 최은정 선수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퍼팅을 해서 그게 어디에 있다. 또 던지면 또 맞춰줘. 그렇게 플레이를 끝내기 전에 두세 번 정도를,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한 네다섯 번 정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플레이 시간이 더 늦어져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항상 정리된 홀만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것들 이렇게 내가 가상의 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퍼팅이 늘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암 경기가 끝나고
프로암 경기가 끝나고 이제 실제 경기가 열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경기장을 다 둘러봤기 때문에 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산더미 같은,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갤러리들, 그 막 진짜 중계탑 이런 것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어요. 그럼 그 많은 갤러리 있는 데서 이 선수가 멘탈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집중을 잘하고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얘기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정말 심오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좀 물어본 게 정말 무식한 질문들. 골프 잘 치는 법이 뭐예요? 열심히 치시면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치면 돼요. 그리고 골프장에 왔을 때 감사하세요. 이 최원정 선수의 이 말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말들이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멘탈 잡는 거. 그 멘탈 잡는 거의 기본은 루틴. 첫 번째는 루틴. 두 번째는 자기의 긍정적인 자세. 잘못 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같이 라운딩 하면서 뭐 최원정 선수도 신이 아닌 이상 조금 잘못 나갈 수도 있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그랬더니 다음 거 잘 치면 되죠. 네, 다음 거 잘 치면 됩니다.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공을, 내가 친 공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공을 내가 조금 더 잘 치면, 조금 더 집중해서 치면 잘 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어를 하는 뭐 프로 선수와 동반 라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흔치 않게 그거를 메이저 대회, 프로암 대회에 같이 참석해 본 아주 좋은 경험을 가지게 돼서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잠깐 뭐 나올 건데 조회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상당히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게 많아서 제 골프 인생,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 그 철학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최원정 선수의 빅팬으로서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 가는 길에 항상 좋은 결과, 좋은 성적 내시기를 저 크리스가 응원한다는 걸 한번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운딩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라운딩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